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렌즈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70-200이라는 렌즈입니다. 이제 70-200 렌즈의 가격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가 나한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해볼 이야기는 이 70-200 렌즈가 필요한 경우와 그리고 70-200 렌즈가 필요 없는 경우를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200 렌즈가 필요한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풍경 사진에서는 확실히 70-200 렌즈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보통 이제 장비를 세팅을 한다라고 하죠. 제가 어떤 사진을 찍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렌즈군을 선택을 할 것인지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팅을 할 때 이제 70-200 렌즈 그리고 1635 렌즈 이 두 개만 있으면 어지간한 풍경 사진은 다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1224라는 렌즈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아무래도 가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1635, 70-200 정도면은 웬만한 풍경 사진은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광각으로 찍고 그냥 크롭을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멀리 있는 것을 찍으려면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1635 같은 경우는 단순히 넓게 찍는다는 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원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그 거리 차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원근감이라고 하는데, 그 원근을 어떻게 부각을 해서 사진에 힘을 실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1635 렌즈를 쓰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것을 앞으로 이제 크게 당겨와서 찍는 거, 이거 보고 이제 배경 압축이라고 하는데, 이 압축을 보여주는 것은 풍경 사진에서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멀리 있는 것을 사실적인 왜곡 없이 사실적인 부분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70-200 렌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경 사진을 즐겨 찍으실 분은 그 작가분들 있죠. 사실 저는 사진을 찍으시는 모든 분들이 사진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만의 생각과 그분들만의 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기 때문에 모두 사진 작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진 작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풍경 사진 작가분들이 활용할 때는 70-200 렌즈는 여러분들께서 있으면 좀 더 좋다라고 제가 조금 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의 크기를 결정을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배경 압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물 사진 같은 것을 좀 찍을 때, 성인이나 아니면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좀 찍을 때는 그 배경 압축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배경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70-200 렌즈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같은 피사체의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의 크기는 차이가 난다고 지금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70mm로 찍은 거고 하나는 200mm 구간에 놓고 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배경의 압축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배경의 크기를 크게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망원으로 돌려놓고 피사체의 크기를 맞추면 되고, 반대로 배경의 크기를 작게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은 70mm로 놓고 왔다 갔다 앞뒤로 움직이면서 거리 조절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의 크기를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70-200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게 있죠. 200mm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배경 압축과 그 다음에 그 2.8 조리개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도적인 측면이죠. 아웃포커싱이 되는 효과가 확실히 극대화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되는데, 70-200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200을 쓰실 때는 반드시 아웃포커싱이 나는 극대화해서 사진을 찍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되게 답답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한 요 정도로 딱 잘려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크게 나오고 배경은 확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답답한, 그러니까 사진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개인적으로 야외에서 필드에서 70-200을 쓸 때 이제 괜찮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신도 괜찮긴 한데 이제 전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배경 흐림이 좀 이쁘게 나오고 그래도 좀 부드럽게 나오는 게 이제 니샷 정도면은 상당히 배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200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인물 사진에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증명사진관 같은 거 전문적으로 찍는 데 가보시면은 이 70-200 렌즈를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인물의 왜곡이 없어지죠. 그리고 줌인을 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밀어가지고 찍을 수 있다 보니까 배경 압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형용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배경지를 이렇게 딱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광각으로 찍어버리게 되면 원근이 커지게 돼요. 인물과 배경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면 불필요한 피사체까지 다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배경지가 작아도 이렇게 딱 내려놓고 망원 렌즈로 찍게 되면 배경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배경지 외적인 나머지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200 렌즈가 이런 데서도 실제로 많이 쓰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 사진을 찍는데 70-200이 좀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기준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아장아장 걷거나 겨우 이제 걷는 단계죠. 아니면 이제 기어 다니는 단계라면은 70-200보다는 이제 35mm대 이내의 렌즈, 35mm, 24mm, 20mm 이 정도 렌즈가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20mm는 좀 왜곡이 좀 심하게 나오니까 24mm, 35mm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70-200은 거기서는 못 쓰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아이가 기어다니는 단계라면은 이제 좀 접근해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좋고요. 반대로 이제 아이가 놀고 있는 장면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다른데 이제 놀고 있는 장면도 놀아주면서 찍는 경우에는 좀 접근해서 찍을 수 있는 렌즈가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노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찍겠어. 그리고 아이가 현재 놀고 있는 것을 나는 방해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70-200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빠 진사분들의 사진 찍는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은 이제 아이가 뛰어놀고 있는 장면을 방해를 주지 않고 찍을 때는 70-200이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200 렌즈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요거는 이제 저한테 기준을 놓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통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비슷한 스타일이라든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70-200이 필요 없는 경우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물 사진을 나는 스튜디오 안에서만 찍겠어. 그러니까 렌탈 스튜디오죠. 자연광이 있는 들어오는 렌탈 스튜디오에서만 찍겠어라고 했을 때는 70-200의 활용도가 극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70-200의 초점 거리를 엄청나게 길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물 사진을 못 찍는 건 아니죠. 찍을 수 있긴 한데 그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상당히 제약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200을 인물 사진용으로 좀 구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1순위로 70-200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접근해서 대화하면서 찍을 수 있는 렌즈를 우선적으로 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35mm 그리고 50mm 렌즈가 있겠죠. 이런 렌즈들로 일단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85mm를 쓸 것인지 아니면 70-200을 쓸 것인지 이 중에서 하나만 결정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인물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골목 사진을 즐겨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골목 사진도 참고로 풍경 사진 파트에 들어가죠, 장르에. 근데 이제 그런 골목 사진을 찍을 때 조금 70-200 렌즈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주변에서 제지가 들어오기가 되게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렌즈가 작은 렌즈를 마운트를 해서 들고 나서 찍게 되면은 누가 이렇게 제재가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70-200이라는 렌즈 특성상 사이즈가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에서 어떤 내가 골목 사진을 즐겨 찍는 사람이라면은 사진을 찍을 때 좀 제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지금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 작가다라고 그냥 말씀하면은 그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주변의 시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이 70-200 렌즈를 카메라에 마운트를 하고 다니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사람들 진짜 다 쳐다봅니다. 그나마 좀 들고 다니시는 분은 많은 유명한 출사지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거의 뭐 출사지도 아닌데 그냥 관광지 있잖아요. 사람 많은 곳. 그런 곳에서는 좀 시선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에 완전히 신경을 안 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면 70-200 렌즈가 괜찮겠지만 저처럼 내공이 딸리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진 찍을 때는 70-200 렌즈를 보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0-200 렌즈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는 이 렌즈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진을 현재 내가 찍고 있는 사진 스타일에 이게 많이 쓰일 것인지 안 쓰일 것인지 이거부터 고민을 좀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후회 없는 구매를 하실 거고, 그리고 장터에 대파는 그런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